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N 내외 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회동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와 정의당 원내대표 대행을 맡은 윤소화 원내수석 부대표가 참석합니다. 앞서 한명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번 회동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회와의 협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민생경제 현안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임위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를 남기기로 한 사실이 알려져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국회가 국회의장 몫의 특활비는 일부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 등은 휴일인 어제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18개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특활비는 전면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 몫의 특활비는 필수 불가결한 사용처가 있다고 보고 최대한 줄여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오늘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이 같은 결론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어 유인태 사무총장이 최종적인 국회 특활비 개선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스텔라데이즈호가 침몰한 남대서양 사고 해역에 심해 수색 장비가 투입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해 장비 투입 관련 50억 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안이 통과됐다며 입찰 공고와 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 장비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텔라데이즈호는 작년 3월 대서양에서 침몰해 한국인 8명을 비롯한 22명이 실종됐는데요. 선원 가족들은 사고 원인 규명과 실존자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해 수색을 요구해왔습니다. 8월 15일, 우리나라에서는 광복절이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종전 기념일로 기리는데요. 외교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납부하고 일본 여야 의원들이 집단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와 의회의 지도자들이 과거 식민 침탈과 침략 전쟁의 역사를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내고 참배를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할 때 한일 관계가 발전하고 주변국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와 영국 사움샘프턴대 공동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앞으로 5년간은 기존의 평균적인 온난화 경향을 벗어나 예외적으로 높은 기온을 보일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일정한 속도로 지속되고 있는 데다 지구가 자체적으로 온난화 과정에 힘을 더해 기온을 더 높이 끌어올리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2016년이 가장 따뜻한 해였고 2017년과 2015년이 뒤를 잇는 등 최근 4년간 기온이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관측도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광복 73주년을 맞아 축전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이른 시일 안에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철도와 도로, 가스 등 남북러 삼각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 역시 양국이 함께 쌓은 고귀한 전통은 북러 친선 관계의 뿌리라고 강조하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삼성전자는 5세대 이동통신 5G 표준을 적용한 멀티모드 통신칩을 업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새로 공개한 차세대 통신칩 엑시노스 모뎀 5100을 탑재한 단말기가 무선 송수신 시험에 성공해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세대 통신칩은 하나의 칩으로 5G뿐 아니라 다른 이동통신 규격을 모두 지원하고 풀 HD급 영화 한 편을 5초 만에 다운로드하는 속도를 갖고 있다고 삼성전자는 밝혔습니다. 걸그룹 FX 출신 배우 설리 씨가 SNS에 기림의 날을 알리는 포스터를 게재해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그제였던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날이었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일본 누리꾼들은 설리 씨의 SNS에 찾아와 역사를 왜곡했다, 일본에 오지 마라 등의 망언을 일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레코드 산업협회로부터 세 번째 골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미국 레코드 산업협회가 현지 시간 14일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페이크 러브를 골드 디지털 싱글로 인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레코드 산업협회는 디지털 싱글과 앨범 판매량에 따라 총 판매량 50만 장 이상은 골드로 지정해 인증합니다. 디지털 싱글은 디지털 다운로드,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리밍을 포함해 집계합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역 경제의 핵심적인 구심점인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활성화의 검증 절차도 없이 매년 개최해온 일회성 축제 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은 그야말로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는 나쁜 선례로서 더 이상 이런 낭비성 행사를 지양하는 것이 먼저라고 충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마다 도매시장 축제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온 예산에 대해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관리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가급적 축제 주최를 지양해 나가는 방향으로 권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5일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경축식을 가졌습니다. 안 시장은 경축사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민 여러분 모두와 손을 맞잡고 잠시 지켜주지 못했던 태극기 도시를 다시 부활하고자 태극기 도시를 재선포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도시, 구리 시민행복특별시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 선열들의 위훈을 20만 구리 시민과 함께 애국정신으로 승화하기 위해 구리시 국가유공자 날을 제정하여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유공자를 예우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말복입니다. 말복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여전히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